안녕하세요. 우분투와의 동고동락입니다. 메일 서버로 역할을 하려면 메일을 메일 박스로 관리하는 에이전트도 필요하지만 메일 서버들 간의 메일을 전송해주는 에이전트도 필요합니다. 메일 박스를 관리하는 에이전트를 MDA라고 하고 서버 간 메일을 전송하는 에이전트를 MTA라고 합니다. 둘 다 구축해야 메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DA로 수신된 메일들을 매번 서버로 접속해서 볼 수는 없으므로 PC로 받아와서 사용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아웃룩이나 썬더버드가 하며 이들을 MUA라고 부릅니다. 쉽게 현실 세계에 빗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파트에 산다고 가정하면 입구에 각 호수별로 우편함이 있는데 이 우편함이 MDA와 비슷하고 근처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면 수거해서 보내는 주소로 편지를 배달하는 해당 지역 우체국이 MTA로 보면 됩니다. 아파트 입구의 우편함에서 편지를 읽으면 불편하므로 이를 들고 와서 서재에서 보면서 이를 관리한다면 이곳이 MUA가 됩니다. 메일 관련 용어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메일 서버 아키텍처를 이해하고 제대로 구축할 수 있으므로 이번 시간은 이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브코트는 MDA 역할을 하며 보안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유닉스 계열 운영 체제용 오픈소스로서 IMAP와 팝3를 지원합니다. 현재 전체 IMAP 서버의 77% 이상이 도브코트입니다. MTA는 샌드메일이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샌드메일 대체를 표방하고 나온 포스트픽스에 자리를 내줬습니다. 샌드메일은 M4라는 매크로 언어를 사용하여 설정 파일을 생성하기 때문에 설정이 어렵고 가독성이 떨어지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또한 과거에 개발되어서 현재의 보안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포스트픽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에이전트들 간의 통신도 필요합니다. 각각의 통신 프로토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들 메일 수신은 팝3 혹은 IMAP를, 송신은 SMTP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데 메일을 주고받는 프로토콜은 SMTP이며 메일 서버의 MDA로부터 본인 계정에 해당하는 메일 박스로 수신된 메일들을 클라이언트 PC의 MUA로 동기화해주는 프로토콜이 팝3 혹은 IMAP입니다. 클라이언트 PC의 MUA 관점에서 보면 수신된 메일들을 최종적으로 가져올 때는 팝3 혹은 IMAP가 사용되고 SMTP는 송신할 때만 사용됩니다. 이에 MUA 관점에서 보면 보내는 메일 서버는 SMTP이고 받는 메일 서버는 팝3 혹은 IMAP가 됩니다. 서버 간 메일을 전송하는 SMTP는 심플 메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로서 메일 전송에 사용되는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DNS의 MX 레코드에 등록된 주소로 메일이 보내지므로 MX 레코드를 등록해야 메일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메일 서버의 MDA로부터 아웃룩이나 썬더버드 등의 MUA로 메일을 동기화할 때 팝3를 많이 사용했으나 요즘은 IMAP로 점차 바뀌는 추세입니다. 팝3는 원래 하나의 디바이스에서만 사용하도록 설계된 오래된 프로토콜이라서 단방향 메일 동기화만 일어납니다. 서버의 MDA로부터 클라이언트의 MUA 방향으로만 동기화되며 서버에 동기화된 메일들은 비워집니다. 서버의 메일 복사본 저장 설정을 하여 여러 디바이스에서 같이 사용하기도 하나 단지 받은 편지함만 공유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사용하므로 하나의 MUA로만 사용해야 하는 팝3보다는 IMAP가 더 선호되는 이유입니다. 각기 다른 디바이스에서 메일을 보내더라도 서버 역시 동기화되어 모든 디바이스에 보낸 편지함도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또한 하나의 디바이스에서 새로운 메일을 읽더라도 이 역시 모든 디바이스에 읽음 표시가 반영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국내 메일 호스팅 업체들은 아직도 팝3만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접 메일 서버를 구축하거나 글로벌 업체의 메일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해야 IMAP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메일 서버 구축보다 메일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더 추천합니다. 호스팅어의 이메일 호스팅 서비스는 유저당 월 1200원 가량의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고
알리아스 메일을 50개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사이트에서는 비즈니스 프리미엄을 최고 인기라고 하면서 추천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메일로 50기가까지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10기가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실제 메일 서버를 직접 구축한다면 다소 복잡한 설치와 설정들을 직접 해야 하고 주기적으로 백업도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메일 서버는 VPS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계정이 적다면 VPS 호스팅 비용이 이메일 호스팅 서비스보다 더 비싸게 됩니다. 만약 다른 웹서버 등과 같이 사용한다면 수시로 서비스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같이 사용하는 다른 서비스를 위해 VPS의 초기화 및 이전 등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때마다 메일 서버를 다시 구축하고 이전하는 것은 상당히 고달픕니다. 호스팅어의 이메일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월 1200원 가량 하므로 2년에 29,000원 정도 됩니다. 우분투 OS를 사용하는 VPS의 메일 서버를 직접 구축한다면 LTS 버전 주기에 맞춰 2년마다 새로운 서버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때마다 너무나 힘든 여정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호스팅어의 이메일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2년마다 돌아오는 고달픈 과정을 거치던 것을 29,000원 정도의 지불만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고달픈 과정을 거쳐 메일 서버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더라도 VPS 제공업체의 정책과 보안 및 환경 등으로 메일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메일 서버 구축이 가능한 VPS 제공업체를 찾는 것도 쉽지 않는 일이며 그렇지 않은 VPS 제공업체의 해당 정책 및 보안 그리고 환경 설정 등을 문의해서 해결하거나 업체에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 등의 또 다른 산이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메일 서버 구축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루에도 몇십 통씩 오는 스팸 메일을 필터링해주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웹메일 서비스도 구축해야 외부 환경에서도 바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이메일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하고 비용도 줄이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메일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지만 메일 서버 구축에 관심 있는 분들의 요청으로 다음 시간부터 도브코트와 포스트픽스로 메일 서버 구축하는 것을 다루기 시작하겠습니다. 당연히 도브코트는 IMAP 서버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설명할 방법은 우분투 18.04 서버에 제가 직접 구축하여 실제 저의 개인 메일로 사용해왔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분투 20.04 서버로 이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구축해서 사용해왔었는데 앞서 말한 고달픈 과정으로 인해 우분투 22.04 서버의 배포 시점부터는 더 이상 직접 구축하지 않고 메일 호스팅 업체의 서비스로 갈아탔습니다. 제가 메일 서버를 직접 구축했던 2018년 당시에는 대부분의 메일 호스팅 서비스가 팝3만 지원했는데 이제는 글로벌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들도 서서히 IMAP를 지원하기 시작하므로 굳이 고달프게 직접 구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IMAP를 지원하는 국내 메일 호스팅 업체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글로벌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메일은 다분히 사적인 자료가 많으므로 국내 서버보다는 글로벌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안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국내 업체는 영세한 경우가 많아서 개인 정보의 관리 또한 허술한 경우가 많으므로 메일 호스팅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단 메일 호스팅은 아니지만 국내에 인지도 있는 회사의 서비스일지라도 압수수색이 너무나 쉽게 진행될 수 있고 국내 여론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너무나 쉽게 업체 스스로 수사에 협조하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도 뉴스에까지 보도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이유로 국내 업체의 이메일 서비스는 IMAP보다 팝3가 더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